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를 2개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단연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코인들은 인터넷 서치만 나와도 되게 많거든요. 이 전략은 이번에 한 사이클이 끝나도 유지되는 전략이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써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사야 돼요. 일일비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10년에 10배 정도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돈을 박수하는 남자 돈복남으로 활동하고 있는 17만 코인 유튜버 돈복남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15억 간다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돈복남님은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코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조차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각각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의 전략부터 좀 설명해드리면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사이클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비축하는 전략을 구사할 생각이에요.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반기라는 사이클이 있고 4년마다 찾아오는 불량이라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에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나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모이는 비트코인은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팔았거든요. 단기적인 매매 목적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금 그리고 디지털 부동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속해서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 후로부터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미국의 규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주저하는 분위기였어요.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는 금융자산과 금융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시간이 갈수록 매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제가 그래프로 띄워드리면 좋은데, 뭐 손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뭔 말이냐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들이 다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일반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 그리고 초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모은다는 반증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고 거래소에 두면은 심리적인 그 요인, 유혹을 차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가능하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팔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10년을 보유한다고 하지만은 업비트나 빗썸이나 어느 거래소에 보고 있으면 이거 2배 올랐네? 팔까? 이더리움 예전에 80만 원, 비트코인 예전에 600만 원 사신 분들의 땅을 치고 우회하는 게 1억까지 못 갖고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 2배 벌었어, 3배 벌었어 이러는데 사실 더 화날 겁니다. 그분들은. 나 그때 비트코인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파는 전략 중에 하나가 개인 지갑으로 보유하려고 해요. 되게 그러니까 하드월렛이나 멀티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지갑들에 옮겨서 보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은행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맡기거나 혹은 뭐 안 되면은 해외 은행에다가 아니면 해외에 맡길 수 있는 스테이킹 업체에다 저 맡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알트코인 전략이 필요할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갈 거고, 알트코인은 모두 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할 게 그래서 알트코인 올라 안 올라. 근데 저는 한 번 더 상승은 남았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올랐다가 되게 또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한 번 더 큰 상승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기간적으로 조정의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선물 시장에는 롱 포지션이라는, 즉 레버리지를 써서 잡았던 개미들은 다 청산이 당한 상태예요. 반대로 또 지금 청산이 당한 개미들이 롱 포지션을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즉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무서워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개미들은 사야 될 때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파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무서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개미들은 많이 털린 상태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 근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저는 지금 알트코인 매집하고 있거든요. 엄청 크게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근데 하나,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무작정 모든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밈코인성이 강한 코인들이나 그리고 쉽게 잡코라 그러거든요. 업비트나 빗썸에 상패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선별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코인을 말씀 주셨는데, 하나의 코인을 말씀드리면은 그 코인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살 것 같아서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를 2개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단연 AI와 RWA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섹터를 미는 이유는 향후 10년? 10년도 아닐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세계 경제랑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바꿀 수 있나?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10배 혹은 100배. 그러니까 인류를 해칠 수도 있는, 인류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저는 혁명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특히 AI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기술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의 AI 패권 전쟁이었거든요. AI를 선점하는 국가나 기업이 미래의 산업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부 그리고 각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AI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도 마케팅이라고 봐요. 어느 섹터가 어느 코인이 올라가려면은 그 섹터와 그 분위기가 시장에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마케팅을 넣던가. 근데 자동적으로 AI 쪽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도 묻었다 하잖아요. 엔비디아 묻었다, 테슬라 묻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AI 묻었네 하면은 코인이 10배, 20배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I 섹터가 묻은 코인 쪽을 여러분들이 사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코인들은 인터넷 서치만 나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I 섹터 쪽 코인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고 있던 것 RWA 섹터인데, 어떤 섹터냐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토큰화해서 거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거는 실물 자산을 거래하거나 유동화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실물 자산을 온체인에서 빠르게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유동화가 쉬워지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엄청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남에 1000억장의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두 부류가 투자하기 힘들 겁니다. 첫 번째는 소액 투자자들. 자산이 10억밖에 없어. 물론 10억이 되게 많은 건데 나 저거 한 5억만 투자하고 싶은데 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1000억짜리 빌딩을 사려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사람. 강남에 저 1000억짜리 빌딩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려면 여러 가지 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RWA로 토큰화 시키면은 이게 토큰화 시켜서 거래소에 올려놓으면 쉽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1000분의 1로 쪼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000억짜리 부동산을 1000분의 1로 쪼개면 하나당 코인이 1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10년 동안 두세 배는 오른단 말이죠. 특히나 강남에 1000억짜리 빌딩은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안 떨어질 건 아는데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1000분의 1로 쪼개서 거래소에 올렸다 칠게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제가 한 두세 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20, 30%가 급등하면은 근데 잘 못 팔잖아요. 빌딩 20, 30% 팔았다고 그거 매도해버리면은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재반적으로 고려할 게 많은데 세금도 없어요. 어느 정도 나중에 제도화되면은 그 세금은 물리겠지만 근데 세금뿐만이 아니라 유동화하기 되게 편합니다. 내가 20% 올라서 차익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인이 투자하기가 되게 쉬워지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도 투자하기 쉬워요. 저 1000억짜리 빌딩 한 20개만 살래. 20억 넣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유동성 공급이 엄청 편해진다. 그렇게 보면은 부동산에 있는 분들도 되게 박수칠 일이 아닐까. 유동성 공급과 거래하는 게 되게 불편한데 부동산은. 그리고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요. 대출 시장 파이가 커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가장 은행이 좋아하는 담보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1000억짜리 빌딩은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담보물입니다. 1000억짜리 빌딩은 떨어질 일이 많이 없거든요. 핵심 상권에 있을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1000억짜리 10개 코인은 10억이잖아요. 그거 나 맡겨.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5억 대출해줄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이 이 RWA 시장에서 들어온 이유 중 하나거든요.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가 이 RWA 시장이 커지고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대출 파이가 앞으로 10배?
혹은 100배 이상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섹터는 AI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희소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RWA 섹터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장 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코인들을 서치해서 투자해 보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축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으로 매집할 겁니다. 그 다음 알트코인은 아직 남아있는 한 번의 상승을 준비하면서 또 거기서 투자할 섹터는 AI, RWA를 중심으로 투자할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마 절대적으로 팔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 지갑에 보관할 예정이고요. 디지털 금, 디지털 부동산의 가치를 넘어설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은 지금 시장이 공포와 그리고 지루함과 패닉에 빠진 이 시점에 좋은 매집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더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닌데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제 기준에서는 매집할 타이밍이고, 그때 또 좀 더 떨어지면은 AI랑 RW 섹터가 미래의 핵심 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승리하는 투자는 나무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숲을 보며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략은 이번에 이 한 사이클이 끝나도 유지되는 전략이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한번 써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 어떤 접근이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본인이 지금 코인 시장을 잘 모르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최소 중기에서 혹은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는데요. 코인 시장은 가격 변동이 되게 극변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은 초보 트레이더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시도하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판단으로 손실 보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제가 아까 앞전에 소개해드렸을 때 2021년도 때 단타 한번 하려다가 자산은 80%를 날렸잖아요. 그것처럼 단기적 접근은 좀 미뤄두시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시간을 우군을 삼는다 그러죠. 그래서 시간을 우군 삼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코인 시장과 혹은 나 주식 투자를 한 10년 이상 해봤어, 차트를 10년 이상 봤던 사람이야 하면은 경험을 그래도 조금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이해도가 높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무조건 해보고 싶어, 나는 경험이 있고 나 주식에서 10년 이상 굴렀어 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와서 저희 커뮤니티 원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코인 쪽에서 트레이딩을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 있거든요.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디스코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입맛에 맞는 투자방들이 되게 많아요. 단타방, 중장기방, 장기방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투자를 좀 도움받으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도 남들이 바라봤을 때 초고수라 그러고, 그리고 이거는 작년 초 때의 자랑 아닌 자랑은 선물 트레이딩 대회 나가서 그때 참가자가 6,00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6,000명 중에 제가 1등을 했어요. 대회 나가서. 그래서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 단타를 웬만하면 안 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인사이트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고수든 초보든 중장기와 장기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개인 투자자가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이 있나요? 일단 저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한 원칙과 그 다음에 신법이라고 그러죠. 심리를 관리하는 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제가 이야기해드릴 얘기는 코인 시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손실을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얘기하는 게 제 두 가지 원칙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가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그만큼 이제 원금 보존이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두세 배 수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냈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수익을 내다 보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 행위가 가능한 게 또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무리한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코인 유튜버 중에 레버리지를 해서 뭐 30배, 50배, 100배 써서 나 뭐 한탕 벌었어요. 나 뭐 벌었어요. 뭐 그분들을 욕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종목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한번 몰빵해서 투자해봐. 분명히 코인 하다 보면 한 종목이 정말 사랑스럽고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테라루나라고 많이 아실 내용일 텐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20조가 그때 넘었을 거예요. 그 코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권도영 씨가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사실 유무는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고 무튼 그렇게 높은 시총의 코인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라서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분산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자 방법인데요. 시장이 무서워할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울 때 사야 돼요. 제가 저 똑똑해요. 제가 뭐 돈이 많아요.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나마 제일 남들보다 뛰어난 거 하나가 공포스러울 때 잘 사요. 남들이 코인 시장 망했어. 나 팔고 나갈래 할 때 저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봐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 때 그때 저는 최고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낙관적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분위기랑. 끝없이 상승할 것 같아. 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야, 나 이제 부자야. 할 때, 그럴 때는 출구 전략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남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는데 좀 반대로 가는 투자. 그 다음, 아까도 말씀했던 건데,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등락폭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일일비하지 말고 일일비하면은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절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 마인드와 인사이트는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이 AI와 RWA 섹터가 지금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미디어에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좀 그쪽에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좀 더 강풍이 불었을 때 분명히 수혜받을 섹터거든요. 미리 그 섹터의 트렌드를 읽고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좋은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만드셔도 돼요. 본인이 뭐 학생이시면 학교 동아리를 만드시던가 직장인이시면 직장인들과 만드시던가 그런 것들이 안 되나 나는 내 친구들 내 직장인 우리 학교 뭐 그런 거 코인 싫어해. 그러면 뭐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도 되고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좋은 이야기들과 합이 맞는 사람들과 좋은 인사이트를 교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차트를 잘 봐. 대신에 트렌드를 못 읽어. 그러면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과 차트를 잘 읽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내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면은 결국에는 투자 시장이 그렇죠. 생존 게임이라고 봐요. 네, 장기적으로 생존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할 거니까 단기적인 인사이트는 조금 접어두고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하자. 일확천금 노리는 거 좋지 않다. 결국 그렇게 돈을 벌어버리면 나중에 다 빨려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사기당한 분들도 많고 뭐야 코인 시장 들어오면 10배 번다며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들어왔는데 전 들어오면 그 얘기 하거든요. 아니 그 미국의 진짜 엄청난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10년에 걸쳐서 봤을 때 기껏 10%도 안 오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형님은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1년에 20% 이상을 못 벌었어요, 많이. 평균 수익률이 20%예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20% 보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면은 2배 벌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자산을 10년 동안 2배 불리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인드 접근으로 들어오시면은 저랑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10년에 2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10년에 10배 정도는 왜냐면 비트코인 씹어올까니까 그런 장기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오셔가지고 저와 저희 커뮤니티원들과 소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코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원래 무슨 일 하셨나요? 원래는 코인 쪽으로 사업과 일을 시작하진 않았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법인을 19년도에 오픈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 하기 전에 3년 전부터는 마케팅 회사랑 브랜드 컨설팅 그리고 앱 개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마케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요식업, 음식업 관련된 곳에서도
마케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채널 말고도 6개 정도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거든요. 완전 좀 다른, 뭐 경제도 아닌 뭐 먹방, 그리고 제품 리뷰, 그다음에 여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되게 채널을 많이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앱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된 앱을 개발하고 운영까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없어지거나 망할 것 같단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 정말 확신해서 들어왔지만은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생각하는 게 절대는 없거든요. 99.9%는 안 망할 것 같고 0.01%는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은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확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들어왔을 때는 5대5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망하더라도 이 시장이 이 망하기 전에 챙겨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너무 크고 벌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나는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그 두려움을 천천히 하나하나 극복했던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 기업이거든요. 테슬라 기업이 예전 3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때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근데 그때 매수했던 금액이 2%, 1%가 아니라 그 당시 테슬라가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의 20% 정도를 비트코인 매수하는 데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정말 흥분해서 되게 라이브 방송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아침 라이브가 7시에서 9시 사이 2시간을 방송을 했었는데, 적게 볼 때는 한 6,000명에서 7,000명? 동시 시청자가. 많이 볼 때는 2만 명씩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천 명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흥분에 차면서,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엄청 격변하면서, 흥분하면서 떠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흥분을 했었냐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일론 머스크 혼자 독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자산의 20%를 썼을 때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그리고 이사회와 대주주들을 설득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주주로 봤던 기관 중에 하나가, 기업 중에 블랙록이 있었어요. 블랙록이라 하면은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인데, 거기가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20%나 샀어?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일단 설득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 시장은 쉽게 망하지 않겠구나,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강한 흥분을 해서 그때 한 번 더 강한 확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신을 얻었던 거는 단연 또 비트코인 ETF 승인이죠. 그 당시에도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죽이거나 혹은 규제를 억압하면은 시장이 되게 쪼그라들고 오래 가지 못하고 혹은 너무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바라봤었어요. 근데 미국이 ETF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죽이지 않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했으면은 ETF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인들의 돈을 비트코인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면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로 이제 99% 정도? 나머지 1%가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1%에서 채워졌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와 대결 구조를 펼칠 때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했던 것들 다 없애고 암호화폐에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넣겠다. 그 다음 내가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크립토를 규제하고 옥죄였던 분. 내가 그 양반 내 취임식 날에 내보내겠다. 실제로 취임식 날에 게리 겐슬러 의장 나갔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의장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은, 그리고 거의 1순위로 지목되는 분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의장은. 근데 아마 그분이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앞으로 크립토 쪽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걸거나 크립토를 방해하는 그런 정책들은 아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알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세가 분출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대박 나겠는데?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었냐면, 트럼프 형님이 지지하는 걸 떠나서 가족이, 아들들이 코인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자기네 가족들이 코인 사업을 하는데 암호화폐 규제를
선택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점점점 이제 결정적으로 더 이제 이 시장의 확신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 거는 트럼프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접하는 분들은 에이 트럼프 코인 설마 한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오피셜하게 트럼프 코인이라는 자기 코인을 만들었겠어? 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심지어 업비트에는 오피셜 트럼프라고 적혀있는 진짜 오피셜한 트럼프 코인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아무 가치도 없는 밈코인이라 부르는 밈코인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밈코인 만들어서 업비트 빗썸에 상장시킨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트럼프 코인에 16조 자산이 몰렸고요. 시총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6조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의 3배가 되는 규모의 자산이 트럼프 코인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많이 벌었겠죠, 그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이 시장은 무너질 수가 없다.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일본도 아닌 러시아도 아닌 중국도 아닌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코인 찍어서 발행해서 팔고 있고, 그리고 지금 관계자들 암호화폐 인사들로 다 채우려고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선거를 덕망과 이런 걸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돈으로 하는 나라예요. 돈이 많으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암호화폐 선거 자금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후보들은, 다음 대통령들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암호화폐 인사들이 대통령한테 다 암호화폐를 기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끝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일단 트럼프 때는 암호화폐 쪽은 엄청 올라갈 거고요. 그 뒤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선거 자금은 암호화폐 쪽 선거 자금이 엄청 많이 몰린다. 그래서 후보들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유일하게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에다가 자금을 엄청 넣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자기네 코인 만들어내고 자기네 가족이 코인 사업하고 있다. 그래서 망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코인으로 사업을 바꾸신 거죠? 이게 이야기하면 좀 많이 긴데 창피한 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하는 분들한테 되게 큰 조언을 드릴 수 있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2021년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코인 투자를 17년도 때부터 코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때 돈을 잘 벌었고, 그때도 한번 불장이란, 흔히 말하는 불장이죠. 그래서 불장이란 사이클 한번 맛보고, 그 불장 맛본 다음에 또 나갔어요. 또 나간 다음에 되게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제가 19년도 때 법인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9년도 차부터 되게 이제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고 되게 열심히 일을 하던 찰나에 10년도 때 다시 예전 17년도 때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오는 거예요. 이거 또다시 한 번 더 코인 시장이 출렁이겠는걸? 그래서 운이 좋게 20년도 초반에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빔 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또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빗썸에서 거래를 했고, 그때도 되게 알트 트레이딩으로 돈을 되게 잘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좀 눈은 있는데, 이전에도 흔히 말하는 주식으로 치면 잡주라 그러죠. 세력들이 좀 묻어있는. 그런 코인과 그런 주식들을 잘 발견해서 초기에 잘 들어갔어요. 근데 운이 좋게 그 코인을 순환적으로 몇 번씩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A라는 코인을 먹고, 그다음 이 코인을 먹은 다음에 B라는 코인을 또 먹고, B라는 코인에 들어가서 또 먹은 다음에 C라는 코인을 먹고. 근데 돈 버는 건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데, 돈을 벌고 난 뒤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고, 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미팅 도중에도 테이블 밑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은 얼마가 올랐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도 잘 되지만은 제가 하던 점점점 이제 조금 지체되고 정체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단호하게 결단을 좀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그때 모든 이제 그런 잡코인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을 다 정리를 해서 비트코인에다가
다 몰아 넣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비트코인이 지금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딱 제가 그 비트코인을 매수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쭉 우상향했거든요. 1월 달까지. 그래서 쭉 우상향하고 되게 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80%가 넘는 자산, 90% 이상의 자산을 전부 다 비트코인에 넣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때 느끼면은 2017년에 광기 어린 불장이 또 오겠구나라는 게 이번에 한 번의 경험으로 또 저한테 약간 느낌이 온 거죠. 이게 또 이제 한 번 더 사이클이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 아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1월 8일이거든요. 1월 8일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1월 8일 날 친구놈 한 놈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으로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 책과 그 다음에 공부를 다 3년 이상 했으니까 웬만한 전문가 혹은 전문가처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컨설팅 해줄 거 아니에요. 제 업도 마케팅 플러스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하다 보니 남을 컨설팅하고 이야기해주는 업무를 잘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한 10분 정도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앱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되게 열심히 밀도 있게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왜냐면 그 친구는 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고객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앱에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독자를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밀도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구독자가 이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밀도 있게 영상을 시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앱도 마찬가지거든요. 앱도 잘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앱을 삭제하지 않는데, 무튼 그 친구들은 좀 많이 허접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딱딱딱 간결하게 짚어주니,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여서 사실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이야기해줬던 게 아닌데,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10분 조언을 받고. 저 고등학교 때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만 줬어도, 제가 둘이서 맛있는 소고기에 좋은 술 한 잔 먹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생겨난 1,000만 원이다 보니, 제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했냐면, 이러도 되지. 이거 조금 쉽게 벌었잖아. 그래서, 바로 1,000만 원을 K뱅크에 넣고, 업비트에 입금을 합니다. 업비트에 입금을 해서 이걸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사실 수억이 그 비트코인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티도 안 나고 1,000만 원을 좀 더 사기에는 비트코인이 티가 안 나니 알트코인을 건드려 보는데 그 알트코인이 타자마자 10%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고 지금 듣는 PD님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딱 이거다. 이걸 알트코인을 잠깐만 먹고 나오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초보 투자자 분들의 흔한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의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초보 투자자도 아니었고, 제가 트레이딩 경험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무려 17년도 때부터 21년도 때까지 트레이딩과 투자를 쭉 이어왔던 사람이라 초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욕심? 그리고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것 봐라. 투자한 지 1시간 만에 20%가 오르니까 그래. 내가 이거 잠깐만 들어가서 10%만 먹고 나오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 3억을 투자했을 때 10%만 먹어도 2천에서 3천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에 씌었던 것 같아요. 모든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자산을 다 팔고 알트코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알트코인에 들어가자마자 이 코인이 1시간도 안 돼서 잘 오르다가 1시간도 안 돼서 10% 20%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모든 자산이 그 코인 하나에 들어가 있었고 단 한 번도 제 전체 자산이 순간적으로 5%, 10%, 20%씩 빠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분산 투자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다만 넣어놨으니 안전하게 제 자산이 계속 우상향했지 순간적으로 이게 급락을 맛본 적이 없어서 되게 약간 패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니까 11시,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안절부절한 거예요. 계속 코인은 올라갈 생각 안 하고 떨어질 것만 같고 계속 패닉할 것만 같고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에 뛰어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소주 한 병을 까고 벌컥벌컥 원샷을 해요. 그리고 이 A4 용지 한 장을 급하게 들고 온 다음에 막 10개명을 1. 비트코인만 거래한다. 2. 알트코인은 거래하지 않는다. 3. 쉽게 돈 번 돈 쉽게 나간다. 어렵게 벌고 어렵게 쓰자. 이렇게 하면서 막 10개명을 쓰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새벽 3시, 4시 됐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팔고 잠을 자자.
이러고 매도하고 잠을 들어요. 저의 그 따끔한 체벌이죠. 그냥 손실 너가 따끔하게 보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너 자신을 반성하고 손실 보고 나가자. 그리고 이제 잠에서 일어나는데 그달 10시쯤 됐을 거예요. 제가 평균 출근 시간이 새벽 6시에서 늦어도 8시 전에는 출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직원이 그래도 한 10명 있었는데 직원들이 되게 걱정을 했어요. 아니 우리 대표님이 지각도 안 하고 매번 주말마다도 일하는 사람인데 오질 않네. 근데 제가 소파방에서 잠을 들었거든요. 그 사무실에. 근데 그 소파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핸드폰을 쳐다보니까 팔았던 알트코인이 그대로 제 평단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봤던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고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손실 봤는데 이렇게 손실 보고는 내가 끝낼 수 없다. 다시 또 조금 들어가서 뭐 10% 20%라도 만회시키고 나오자. 근데 또 들어가자마자 몇 시간 흘러서 30%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페닉셀하고 다시 사고 페닉셀하고 다시 사고 해서 그 당시에 제 전체 자산 80% 정도가 넘는 자산이 한 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인들과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의 말로는 자기였으면은 이상은 제정신으로 못 살아갈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몇십 년, 20년 넘게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80, 90%가 날아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제대로 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점심에 부대찌개집 가서 저랑 제일 오래된 직원이랑 해서 부대찌개집 간 다음에 부대찌개 시키고 부대찌개 한 입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소주 2병 먹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편의점 들러서 맥주 4캔 사서 사무실 들어가서 또 맥주 먹고 7시 8시쯤에 또 퇴근해서 소주 한 4병 사들고 집에 가서 또 소주를 먹고 그걸 3, 4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으로 출근은 계속 했지만은 출근해서도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죠. 그 당시 직원의 말로는 1분꼴로 깊은 한숨을 계속 쉬었대요.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계속 그 세상 다 잃은 사람 마냥 1분꼴로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리고 간혹가다 욕설이 좀 들렸고 자기네 귀에서 무튼 그리고 3, 4일 페인처럼 지나다가 4일째 되던 날 제가 침대에서 눈을 뜨는데 그러니까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봉남아 너가 지금 돈을 잃은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너의 눈을 하나 포기할 테니 다시 너의 돈을 모든 잃었던 자산을 다 복구시켜 줄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힘든 거 아픈 거를 지인들과 가족들한테 단 한 번도 털어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누구한테 말하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더 소중하지. 내가 지금 이 벌었던 자산이 뭐라고 이걸 포기해야 돼?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 눈은 너가 소중할 수 있으니 팔 하나를 그럼 포기할래? 당연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팔은 너무 또 소중할 수 있으니 그럼 손목 하나를 포기하겠니? 당연히 그것도 안 되고 그래, 그럼 너 손가락 2개는 되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 하나로 치자. 근데 손가락 하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넌 대체 뭘 잃었니? 당연히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내 돈인데 뭐 소중한 사람은 당연히 잃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 귀중한 신체 그 어떤 거 그 모든 것 하나 잃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스스로 귀신같이 한 8, 90% 멘탈이 회복되고 당연히 사무실 갈 때는 술 안 사들고 그 당시 딱 일어나서 딱 샤워하고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다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투자시장에 나가는 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 정말 투자라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많게는 8, 9시간 정도? 적게는 최소 3, 4시간 이상은 여기 크립토 시장 그리고 이 투자 시장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 3개월 뒤에 어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딱 한 잔을 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아니 또 어느새 예전에 2020년도 때 알트코인 트레이딩 하는 거 마냥 코인에 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그리고 경제 지식에 대한 금융에 대한. 근데 제가 그 당시 금융 유튜버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다른 그 마케팅 회사와 컨설팅 회사와 그다음에 앱 개발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지 제가 코인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또
그 당시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겠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이전 소개했을 때 제가 채널을 되게 많이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제가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수익을 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밥을 먹는 채널을 왜 운영했었냐면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때 같이 창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평생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했던 채널이고 그 채널이 잘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었던 채널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이 유튜브도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코인을 하게 됐냐의 이제 최종 질문의 답변은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 지식으로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래서 그때 스타벅스에 딱 앉아서 유튜브 해야 되겠다. 유튜브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월요일날 편집자를 한 명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자 고용하고 화요일날 그 편집자랑 의논해서 나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콘텐츠 만들 테니 너가 이렇게 딱딱딱 컷 편집해서 효과 넣어서 올려줘 하고 3시간 만에 첫 영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첫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 잘했다고 느끼고 좀 허접하다고 느끼는데 무튼 그 영상이 3시간 만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채널 운영을 하게 됐고 제가 유튜브 개설한 지 4일 만에 구독자 4만을 찍어요. 그래서 되게 급속도로 운이 좋아가지고 엄청 크게 성장했던 그때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뭐였었냐면 그 닷컴 버블 때 인터넷 붐이 확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사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너무 애기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데 그때 또한 저는 고등학생의 20대 초반? 그러니까 되게 사회 초년생이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없었어요. 사업으로. 근데 이제 어느덧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되고 금전적인 여유도 생기고 뭔가 경험이 많이 쌓였는데 초기 시장인 곳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 깃발을 다 꽂아서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사업 분야에는. 근데 딱 그때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인 시장, 즉 이 크립토 시장이 초기 시장이겠구나. 내가 여기에 강한 베팅을 하면은 여기서 큰 파일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이 되게 괜찮았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도 더 많은 돈을 제가 회사에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회사를 전부 다 스탑하고 직원도 전부 다 이제 사정 말하고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죠. 내가 이 코인 쪽으로 다 피보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오겠냐. 근데 당연히 이제 직원들은 대표님 마케팅하고 여러 종 컨설팅하고 앱 개발 운영하시다가 코인이라뇨. 저희는 코인은 아직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장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직원 나가고 일부 직원 남은 친구들과 이제 돈복나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코인을 하게 됐고 또 사업을 바꿨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